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재인 정부 황교안 대표 흠집내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걸리면 그만이고 또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일 수도 있고, 또 장기적 포석을 볼 때는 수사 사항까지 예견하면서 이런 행동을 벌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95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3살. 정말 없는 집 아들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된 그런 사람이죠. 계룡입니다. 요즘은 계룡이 될 그런 상이 아니죠. 사법고시 시험도 없어지고 점차 흑수저들은 앞으로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실제 자유한국당 이전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당시에 어땠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주 흐리멍텅했습니다.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 웰빙 정당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황교안 대표가 새로이 취임하면서 많이 그 일신이 변모했습니다. 지금 보면 4.3 보궐선거에도 황교안 대표는 바로 현장에서 거의 같이 생활하면서 후보들을 돕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장성이 강하고 그리고 강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야권, 여권 다 합해서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 때문일까요? 문재인은 지난 3월 18일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한 뒤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대충 감을 잡겠지만 김학의 사건 벌써 2013년도에 끝나서 무혐의로 처리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 들먹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든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한번 엮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김학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당시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은 나눠져서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제야로 각각 흩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장 차관 임명은 대통령이 했습니다. 실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임명에 어떤 관여가 있었을까요? 실제 그리고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이 3월 15일 임명된 이후에 6일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물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유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바로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리고 김학의 당시 차관은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은 최동욱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지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당시 청문회장에서 파도 미담밖에 안 본다고 그렇게 극찬을 했던 지금 민주당 친여
그런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됐던 사람이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 지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밖에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 대통령 문재인이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또 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곽상도,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이중희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조홍찬 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비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명의 검사를 대동하고 수사단장으로 맡은 바로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 청주지검장은 이전에 최동욱 검찰총장과 최동욱 검찰총장이 부장검사고, 그리고 여환섭 수사단장이 수사검사로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특수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 검사장은 박근혜 정부와도 상당히 쌍극을 이루는 그런 입장을 가진 그런 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한섭 검사장이 수사단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것도 애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 권고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특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여러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개입됐는지 이것은 자의적인 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황교안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찰총장은 최동욱, 그리고 곽상도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민정비서관, 조홍찬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특수하게 곽상도라든지 이중희만을 대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린 것도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 최동욱까지 그리고 조홍찬까지 다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좁은 의미의 이런 재수사팀보다는 특검에서 독립적으로 그렇게 수사를 해서 아주 명백백백하게 그렇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를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김학의 수사, 재수사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춰볼 때 황교안 총리를 타켓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해서 재수사를 하는 것은 조금 바보스러운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당시 차관보다는 고등학교는 1년 후배고, 그리고 사법고시는 1년 선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의 애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차관은커녕 아래에 있는 산하기관장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타켓으로 그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 인력 낭비와 그리고 많은 예산 낭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는 황교안 대표를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영선 중소기업벤처 장관 청문회장에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운을 떼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당시
박영선 지금 후보자가 법사위원장이었을 때 일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자 이에 화답하듯 박영선은 CD를 보여줬니?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김학의 차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 CD가 있니 없니 이렇게 보여줬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바르게 자기로서는 증명한다고 내비친 것이 오히려 밥을 사고 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온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타깃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자기 방식입니다. 민주당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무능하다. 그리고 잔인하다. 그리고 자기 편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다. 지금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을 보면 자기 편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또 감추고 또 올리고 자기 사람 신고, 그래서 수많은 캠코더 인사가 지금 온 곳에 지금 포진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실증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황교안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것이 걸리든지 또 안 걸리든지 아니면 말고식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기획적 그리고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박영선 후보 청문회에서도 오히려 청문을 당하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이런 수법도 일종의 장기적인 포석적인 기획적인 그런 의도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강기훈 후보, 창원 성산 이번에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프로축구 경기에 가서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지금 좌파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단체 등등에서 난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법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어기도 되느냐? 그래서 이게 문제다. 아주 걸고 넘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선거 관계자들이 거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한 행동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야당 대표 등등 하면서 온 언론에서 난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3월 2일 날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그리고 이정미 대표가 바로 프로 농구 경기장에서 5번 마크를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것은 운동장까지,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자면 그라운드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와 여인국 대표는 스탠드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이것은 바로 농구장 플로어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는 왜 좌파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시는 아직까지 공식 선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강기훈 후보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난리를 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이것이 보면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그리고 편협적이고 그리고 소아병적인 그런 자세입니까? 오히려 여영국과 이정미 대표가 당시 프로농구장에서 한 행동, 이런 행동을 문제를 삼았다면 이것을 보고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가 그렇게 나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말이 아주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제가 볼 때는 정말 표정은 온화하고 그리고 겉모습은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 이전에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라는 것은 제가 이전 기자 출입할 시절에 보면 공안검사라는 것은 굉장히 한직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삶입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눈물겹도록 그렇게 추적하고 증거를 찾아내고 이런 수사를 펼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의 싸움, 고독과의 전쟁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국무총리가 되고 이번에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드러운 모습 속에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황교안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가볍게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다가는 오히려 부메랑으로 다시 역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이라든지 조현욱이라든지 조씨 남매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파트너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조윤욱, 인사수석.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지금 장관 후보자들 면면이 다 엉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하다 할 수 없으니까 최정호와 그리고 조동원은 일종의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낙마할 사람은 또 있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박영선, 김현철. 김현철은 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박영선은 이번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대로 표출이 됐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면 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또 덜쳐 나오더군요. 자기 집 짓는데 건설 관계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완전히 인테리어도 바꾸고 새로 내부 수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지불됐는지 이것도 지금 불명확한 그런 상태. 이런 것을 보면 박영선은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흠은 굉장히 크도 작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의 흠은 아주 크게 침소봉대하고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 정부, 지금 정부가 아닙니까?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불법투기. 이런 식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황교안 대표 잡으려다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좀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시하게 검찰 과거사의 수사 재근거 이런 재수사 근거 이런 걸 하지 말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입장을 표명하는 김학의 사건 특검을 하자 이겁니다. 특검을 해서 명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최동욱이는 과거 어떻게 했고 그리고 조홍천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까? 바로 문재인 딸 문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폭로하고 지적하고 또 나무란 장 본인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뒤에서 그렇게 깔짝깔짝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 과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또 웃기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인지 무슨 바로미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친여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지지도가 조금 올랐다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률도 굉장히 낮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여론조사 기관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들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론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떤지. 정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는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획적으로 행동하는 것, 좌파의 일종의 수법이죠. 전략이죠. 그리고 좌파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술인들, 문화인들과 합쳐서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고 또 연극을 만들고 관련 글을 쓰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런 수법이 이제는 국민들 눈에 훤하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도 별 그렇게 효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충 알았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실정, 고쳐야 할 사항, 국제관계 이런 등등 문재인 정부의 아주 나쁜 점을 속속들이 이제는 캐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BS라든지 MBC, 공중파, EBS 그리고 자기들이 관여하는 그런 여타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영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총출동해서 동원시켜도 이전에 상관은 다릅니다. 지금 시청률도 아주 엉망이지 않습니까?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2, 3% 평일에 그리고 KBS 시청률도 제가 이전 있을 때와 비교하면 이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나 MBC 총동원하고 뭐 다른 자기들 관련 있는 방송이라든지 신문 모두 끌어모아고 해본들 유튜브 한개 매체 이런 것보다 못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 KBS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박영선 후보자 도쿄에 있는 집, 이 집을 취재하기 위해서 개인 유튜브가 직접 도쿄로 날아가서 취재를 해오는 판인데 KBS나 MBC 같은 경우는 도쿄에 특파원이 있습니다. 왜 취재를 안 시킵니까? 왜 취재를 못하게 한 겁니까?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러니 지금 그 거대한 공룡 관영 매체들이 개인 유튜브 하나에 못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림 반풀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4.3 보궐선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정의당, 민주당까지 합쳐서 단일 후보를 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선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나가다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 폭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오늘은 황교안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신통치 않게 놀 것으로 예견되는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